제9장 일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는 극대와 극소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9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은 극값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판정법을 통해서 어느 점에서 극대, 어느 점에서 극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극값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뒤에 가서 11장 3절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극대, 극소에 대한 응용 문제들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극값의 정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극값 또는 극치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값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극대극소와 최대치에서는 우리가 서로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극대와 극소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선생님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값에 대한 정의를 할 때 함수 fx가 이렇게 연속 함수여야 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까? 하면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이 함수 fx는 연속 함수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연속 함수이고 미분도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연속이 아니라도 되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극값부터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극대와 극소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요 점을 A라 놓겠습니다. 요 점을 편의상 B라 놔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A라는 한 점 근처에 있는 다른 점들하고 A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구간 안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편의상 X라 놔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에서 함수값 FA하고 자, 이 노란색 구간, 요 작은 소 구간 안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이렇게 대수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FA하고 FX를 여기서 X는 이 노란색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라고 말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이에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X가 A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A라면 서로가 당연히 값이 같을 것이고 만약에 X가 A가 아니라면 요 근처에 있는 점들은 보다시피 A에서의 함수값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즉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FA 값이 그 구간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가장 큰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함수 fx는 x = a라는 한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극대값 로컬 맥시멈을 우리말로 극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갖는다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슷한 용어를 하나 또 약속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B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에는 이런 구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 B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소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X라 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에서의 함수값하고 근처의 다른 점에서 함수값들을 비교해 봤을 때 B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게 나온다면은 즉 수학교를 써서 표시할 때 자, x가 b와 똑같다면 그때는 이퀄이 되지만 x가 b와 다르다면은 그림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요. 이렇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함수 fx는 x = b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가장 작다는 뜻으로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컬 미니멈을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극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극대라는 말과 극소란 말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점을 품고 있는 작은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가장 크다면 그 점에서 극대값, 가장 작다면 그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대, 극소는 제한적인 구간 안에서 서로를 비교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란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대 최소란 말은 자,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사로 보면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점을 x1, 요 점을 x2라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x1과 x2 안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역시 이 함수가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수값을 서로 비교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즉 함수가 정의만 되어 있어도 됩니다. 즉 끊어져 있어도 불연속이라도 각각의 점에서 함수값을 서로 비교할 수만 있다면 적용 가능한데요. 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일 큰 것을 하나 좀 더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x2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 그림사로 보면 x1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제일 작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x1과 x2를 좀 더 늘리거나 좀 이동을 시키거나 또는 더 좁혀서 그린다면 최대가 되는 값과 최소가 되는 값이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편의상 이 그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2에서 함수값이 그 밖에 구간 안에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전체요. 여기서 말하는 x는 제한된 작은 소구간에서의 x를 말한다면 이번에는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를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x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x2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거나 같더라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면 함수 fx는 x 이퀄 x2에서 이번에는 극대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크다는 말의 의미로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최대값, 극대값 구별하려고 합니다. 극대값은 글로벌 로컬 맥시멈이라면 최대값은 글로벌 맥시멈이라 합니다. 글로벌 맥시멈 이것을 최대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이 그림 갖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이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단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x2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그냥 편의상 x2라 말한 거고요. 이 그림에서 x1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x1이라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림을 보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x1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정의 안에 있는 모든 x하고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제일 작더라. x가 x라고 같으면 이제 같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돼준다면은 그때는 x 이퀄 x1에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는 이번에는 가장 작다는 뜻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미니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대값이란 말과 최소값이란 말을 우리가 새롭게 또 약속을 했어요. 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비슷하지요. 하지만 잘 보세요. 두 용어는 차이가 있죠. 이 위에 극대, 극소는 아주 그 로컬 인터벌, 작은 구간, 한정된 구간 안에서만 따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최대, 최소는 그게 아니라 전 구간에서 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학급이 있다고 가정해요. 한 학급 안에서만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그건 극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학교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뭐 여러 학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고 국문학과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각각의 학과에서 뭐 이제 1학년 또는 2학년 이렇게 구별했다고 봐요. 학과 학년 한 클래스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극대값이 돼요. 그리고 그 학년의 그 과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극소값이 됩니다. 하지만 이 최대 최소란 말은 뭐냐면 그 대학 안에 있는 모든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사람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 극대 극소 최대 최소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극대값이 반드시 최대값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과별로 각 학년별로 키가 크다고 해서 제일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대학 안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가장 키가 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학과 학생 중에 농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키가 2m가 넘는 선수가 있는데 그 학생이 그 학과에서도 키가 제일 크지만은 그 대학 안에서도 키가 제일 크다면 그 학생의 키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값은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극대값 중에 한 값이 최대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극대값 한 값만 최대값이 됩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A 학과의 한 학생이 2m 10, B 학과의 한 학생도 2m 10 이렇게
극대값이 정확하게 똑같은 학생이 각 과별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 두 점에서 최대값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두 점에서 최대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최대값을 갖는 점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 값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은 여러 군데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 점에서 바로 똑같은 함수값이 나와서 이게 최대라 할지라도 최대값을 갖는 x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도 그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값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일하게 되는 최대값을 갖는 점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에서도 2m 10인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체육학과에서도 2m 10인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전자학과 학생 중에서도 2m 10인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m 10이라는 그 수치는 그 대학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키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 값은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유일합니다. 최소값도 유일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x값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란 말 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극대가 다 최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극대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예요. 극소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책마다 또 저자마다 이 극대극소를 정의할 때 함수의 이 양 끝점에서는 비교하지 않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점에서는 이 오른쪽 끝점이든 왼쪽 끝점에서는 이 점은 그럼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이 양 끝점도 극대와 극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른 책에서는 이 점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인터벌을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 끝점은 여기 왼쪽에 구간이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이 양 끝점은 이 극대와 극소를 조사할 때 제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라면 바로 함수가 정의되는 것은 왼쪽 오른쪽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은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만 조사하면 돼요. 여기도 오른쪽만 조사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왼쪽은 없고 여기 오른쪽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정의하기 나름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참고할 때 이 책은 왜 양끝점이 안 들어가 있지? 라고 말한다면 그 책의 저자가 처음에 정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양끝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해서 양끝점에서도 극대 극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요 점은 극대가 되고 요 점은 극소가 돼요. 요 점도 극대, 극소, 극소 이렇게 한 함수 안에서는 극대와 극소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대 중에서 얘가 가장 크니까 얘가 최대, 극소 중에서 얘가 제일 작으니까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양끝점에서는 극값을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저자가 쓴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은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자, 이제 양끝점이 이제 극대가 아니고 극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죠. 이렇게 극대 중에서 극대와 그리고 양끝점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때는 양끝점하고 같이 비교합니다. 극대값과 양경계값 중에서 서로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예요. 극대가 여러 개가 있고 양경계가 되는 값이 있을 때 서로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극소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양경계값에서 서로를 비교해요. 극소가 되는 값들과 경계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우리는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책에선 다시 얘기할게요. 요 끝에서도 극대, 극소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극대가 되는 값들 중에서는 분명히 최대가 있고 극소가 되는 값들 중에서는 분명히 최소가 있네요. 왜냐하면 경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값을 말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모든 극대가 최대는 아니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모든 극소가 최소는 아닙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유일하게 하나만 있지만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극대, 극소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극값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정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하나 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극대와 극소를 통틀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이 극값은 이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서 통틀어서 극값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익스트림 밸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에서 얘네들을 극대 극소라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극값이란 말을 극대와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수학책에서는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극값을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최대 최소가 있으면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도 조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극값의 용어를 확대해 가지고 최대 최소까지 포함해서 극값, 익스트림 밸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자, 이 극값 정리라는 것은 바로 그 최대 최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대 최소 정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최대 최소 정리는요, 우리 경제 수학 범위를 초과해요. 그 증명 자체가 수학과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증명이다 보니까 보통 1학년 미분적분학에서도 이 최대 최소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직관적으로 최대 최소 정리,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리에 대한 증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수학 전공책 중에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최대 최소 정리가 다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그 도서관이나 또는 이제 서점에 가서 해석학, 어널리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면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는 다 증명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2학년 이상이 되는 수학 전공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대 최소 정리라고 불려지는 이 극값 정리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극값이란 말은 이제 넓은 의미로 최대 최소를 포함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폐관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극대극소는 굳이 연속함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속함수이거나 또는 미분가능함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최대 최소 정리라고 불려지는 이 극값 정리는요, 연속함수인 경우에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폐관 AB 안에서 연속이면, 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폐구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 경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폐구간 안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함수는 항상 그 구간 안에서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 반드시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값을 갖는 x값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값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최대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고 최소값도 그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이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폐관에서 폐관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요. 이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란 함수 이 두 가지 조건만 갖고 있다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맥시멈,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그런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최대값을 갖게 되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알파로 놨네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구간 안에 있는 점을 베타로 놨는데 바로 그런 알파 베타가 폐관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이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를 폐관을 잡았잖아요. 폐관 안에서 연속인 함수이면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쉬운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 볼까요? 처음에 정의는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함수가 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뤘던 이 극값 정리, 즉 최대 최소 정리는 연속 함수이면, 즉 폐관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함수에다가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다음 정리는 페르마 정리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정리입니다.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찾아냈던 정리로서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다시피 함수 fx가 폐관에서 정의되고 그리고 fx가 한 점에서 상대적 극대 또는 극소란 말은 뭐냐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소적으로 극대 또는 국소적으로 극소가 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그냥 극대 극소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고요. 한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하고 그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 함수 fx가 만약에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안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만약에 이 전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제 C라 놔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점 C라는 점에서 얘가 극대를 갖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나머지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 값은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이제 또 얘를 이제 C라 놨으니까 얘는 C1, C2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함수 fx가 폐원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불연속이 돼도 중간중간에 불연속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려는 요 한 점에서 극소를 갖게 되고 요 한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요 한 점에서 극소를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제로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미분계수가 제로라는 얘기는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페르마 정리는 보통 함수가 폐관에서 연속이고 개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페르마 정리는 요 한 점에서만 미분계수가 존재해도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만 구할 수만 있어도 언제든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리를 곧 증명하겠습니다만 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얘는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입니다. 즉 P이면 Q이다는 정리지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한 점에서 극대값을 갖거나 또는 극소값을 갖게 되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즉 극값을 갖는다면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 판례부터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를 볼게요. x의 3승이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는 자,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함수는 원점에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대극소의 정의는 함수값을 서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아야 되는데, 자, 요 점에서 함수값이 왼쪽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보다는 크지만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보다는 작죠. 이 구간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작지도 않기 때문에 얘는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비록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한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면은 그 점에서 그리고 또한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입니다 라는 것만 말해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페르마 정리는 비록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일지라도 활용도가 높은 정리입니다. 뒤에 가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페르마 정리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놓고 접근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요 한 점 x = c에서 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의상 극대와 극소였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극대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한 다음에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극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x = c에서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즉 f'c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극대의 정의로부터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점들에서의 함수값들을 비교해 보죠. 이 근처에서의 다른 점에서 함수값이에요.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c 플러스 h라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으면 h가 양수란 얘기고요. 여기도 c 플러스 h를 했을 때 c 왼쪽에 있다면 이 h가 음수란 얘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C에서 함수값 FC와 C 근처에 있는 점에서 함수값 FC 플러스 H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이제 함수 fx가 x 이퀄 C에서 극대값을 갖고 F'C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F'C가 0이에요 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으로는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극대값의 정의로부터 당연히 C에서 함수값하고 C 플러스 H에서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이 C 플러스 H가 C랑 같은, 즉 H가 0이라면 그때는 같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C에서 함수값이 더 크죠.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했거든요. 자, 이제 요거이므로 우리는 이제 경우수를 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H가 양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H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오른쪽 함수를 오른쪽에 요 점을 갖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자, FC가 얘보다 H의 양수니까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C 플러스 H가 FC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FC 플러스 H에서 FC를 뺀 것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H가 양수라 했죠.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H로 나눠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여전히 0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이제 이 H를, 자, 이렇게 H가 0의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결과적으로 C 플러스 H가 C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접근해 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C 오른쪽에서 C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요. 즉 우극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식에다가 이렇게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H분의 F 그리고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부등호가 있을 때 양변에 극한 취하면 등호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0이잖아요. 상수에는 극한 취해봤자 그냥 0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양을 잘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바로 한 점 C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미분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에서의 우미분계수예요. 즉 F'C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는데 우미분계수는 아래 첨자에 플러스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극한이다, 좌극한이다는 걸 구별하는 기호 표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F'C의 우미분계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이제 번호를 붙였으니까 번호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으면 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가 0보다 작으면, 자, H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러면 C 플러스 H에서 여기가 0보다 작으니까 뭐 이 값이 이 값 왼쪽에 있는 값을 의미하잖아요. 즉 이 그림사로 보면 왼쪽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F C 플러스 H에서 FC를 뺀 것은, 자, C 플러스 H 값에서 FC를 뺀 것은 작은 값에서 큰 값 뺀 거잖아요. 자, 얘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값이 이 값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H로 나눌 때 이번엔 H가 음수예요. 아까는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 이제 요거이므로 양변을 H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요. 자, H는 지금 음수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음수 쪽으로 점차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사로 보면 얘가 이렇게 X축을 따라서 C의 왼쪽에서 접근해 갑니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함수의 대소관계에 있을 때 극한 취하면 등호도 들어가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상수의 극한 취해봤자 상수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좌변의 이 부등식의 좌변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좌변의 모양이 바로 C라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0의 왼쪽으로 가니까 좌미분계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F'C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제 마이너스 붙인 것은 좌미분계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좌미분계수는 0보다 크고 우미분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우리가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F'C가 존재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F'C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편 F'C가 존재하므로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미분계수 값하고 좌미분계수 값하고 F'C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확인해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C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F'C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부동호가 반대가 돼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역시 극소가 되는 점에서도 F'C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증명한 거에 의해서 그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길기가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접근하게 될 때는 이게 접선의 길기가 음수예요. 그래서 쭉 접선이 아니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가 음수인데 점차 얘가 이렇게 가면은 얘를 따라서 가니까 접선이 자꾸 이렇게 해서 음수 쪽에서 0으로 가요. 음수 쪽에서. 이게 그 말입니다. 음수 쪽에서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는 양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이 점이 점차 곡선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접선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가 점차 양수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돼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길기가 양수 쪽에서 점차 0으로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봐도 이해가 될 거고요. 수학 기호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이 초록색 직선은 0으로 가죠. 왼쪽에서 접근하면 노란색 직선도 0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극소화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페르마 정리는 이 다음 단원 10장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로레 정리를 증명할 때도 활용을 할 거거든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마 정리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르마 정리는 미분도 가능하다면 이런 걸 이용해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극대와 극소는 함수가 불연속이라도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함수값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명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전에도 반례를 갖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계값, 임계점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F'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봤었죠. 어떤 함수가 그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게 되면 이와 같이 F'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임계값이란 말은 어떤 값인지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임계값은 이렇게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수학에서는 통틀어서 임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x의 절대값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x의 절대값 y는 equal x의 절대값, 이 함수는 원점에서는 연속이 되는데요. 원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인데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1이 돼서 원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각각은 있는데 그게 값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점 또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수학에서는 통틀어서 다 임계값, 그 점을 임계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임계점은 그냥 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점
여기는 원점이죠. 그 임계점을 구하라면 0,0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C, FC가 임계점이 되죠. 임계값은 X = C를 뜻합니다. 이 용어 뜻 이해할 수 있겠죠.